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그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월든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역시 법정 스님이 엄청 애독하고 손에서 놓지 않았다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그 법정 스님이 이 월든이 생활했던 그 호숫가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찾아갔는지 아니면 그 후에 다른 스님이 찾아갔는지는 저도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직접 찾아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약간은 무소유나 불교의 그런, 어차피 일단은 이제 올든 호숫가에 살았다는 그 소재 자체가 실제 생활의 에세이죠. 그걸 나타낼 것 같은데, 실제로 진짜로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법정 스님이 정말 좋아할 만한 책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실제로 생각보다 제가 이 책, 그 열리몬에서 나온 책을 샀는데, 실제로 양장본으로 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두껍습니다. 535페이지 책이라서 생각보다 좀 두꺼워서 이제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야, 읽을수록 약간 사실 약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뭐 요새 제가 주식 방송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굳이 많이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기본 논리고, 그래서 약간 이걸 되게 약간 부정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제 인류의 문명 발전 이런 것까지 약간 부정해 보이는 문구들이 또 나와요. 뭐 건축도 되게 비약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에어컨도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생이나 이런 것도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의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결국엔 코로나도 극복해낼 백신 같은 거, 치료제 같은 걸 만들어낼 것이고. 근데 이제 책에서 보면은 그 당시 아마 철도가 처음 이제 지나가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그 철도 소리, 철로를 놓는 그런 그 인부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라는 약간 뉘앙스라든지, 뭐 지배 건축의 그런 너무 넓은 공간과 그 다음에 건축 뭐 이렇게 너무 장식적인 이런 게 필요가 없다. 뭐 사실 이거를 본인, 나는 욕심 버리고, 그러니까 스님처럼, 법정 스님처럼 욕심 버리고 주어진 거, 내가 조그만 거, 내가 생활할 때 정말 필요한 것들에 만족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은 약간 추구할 만한 생활 양식인 것 같긴 한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할 정도로 절제하거나 무소유하는 모습이 일견 실제로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철도업이라든지 약간은 그 뭐야 노이즈 마케팅이라거나 버즈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치, 그러니까 뭐 고가 화장품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종사하시는 분들, 필수제가 아니라 분들이 한번 읽으시면은 약간은 인상을 찌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남긴 이유는, 일단 제가 가장 최근에 주식 영상, 뭐 주식 투자책, 오디오북 같은 걸 가장 많이 남겨드렸는데, 뭐 사실 100배 주식이 가장 최근 남겨드렸던 아마 주식 영상인 것 같아요. 주식 오디오북인데, 뭐 사실 이제 방향을 많이 정했죠. 100배 주식으로 한 조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30년 가지고 있을 각오로. 사실 20년, 30년까지는 자신이 없고, 뭐 20년, 30년이면은 정말 시대가 많이 변해버릴 거기 때문에 100배 주식까지는 별로 자신이 없고, 그래도 우리가 한 2, 3년 내, 3, 4년 이내에 도래할 시장을 주도할 종목. 지금은 약간 소외받거나, 아니, 관심 받고 있지만 너무 주가가 주춤하여 그다지 단기 트레이딩, 단타로는 재미를 못 보는 그런 종목들이 좀 약간 몇 개 이제 종목들을 선정해 놨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너무 이제 한국 시장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나스닥 같은 게 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서 다소 높다. 뭐 이렇게 그 오마하 현인인 뭐 워런 버핏은 다소 불편하다. 속이 거북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뭐 저는 이제 비교 자체가 없지만 그래도 약간 저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이거를 제가 몇 달 전부터 5월 달부터 이제 폭락이 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러다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예를 들어서 테슬라 제가 300달러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떨어졌죠? 300달러로 분할했기 때문에 액면을 분할했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되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 예상대로 떨어지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죠. 지금이라도 테슬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인간이니까. 하지만 뭐 이거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나의 온고집인가 고집인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뭐 사실 주식 가치 투자 특히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인생의 기회는 몇 번 오는데 진짜 몇 년 만에 한 번씩 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번이 또 인생의 기회이긴 했었죠. 올해 3월달 폭락했을 때 인생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뭐 앞으로 또 몇 년 만에 이제 5년 뒤에 그 다음에 또 진짜로 제가 10살 더 먹고 10년 뒤에 또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그런 너무 늦나요? 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좀 약간 크게 조정하는 국면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그런 조정 국면에서 좀 살려고 사실은 뭐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주식 영상을 만들 게 없더라고요. 물론 그 와중에 가치 투자 종목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정말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몇 권 샀던 백배 주식은 그런 재무에 분석하는 내용은 별로 많지는 않고 뭐 제가 박 회계사의 완벽한 재무제표 읽기라든지 이런 책들을 몇 권 샀는데 이런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그러니까 보는 투자자 관점에서 능력은 계속해서 약간 능력 키워야 되고 뭐 사실 가치 투자자들도 기업의 적정 주가를 평가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다 한 번씩 공부를 해놓고 이거 10가지 공부해보니까 다 필요가 없겠네 라든지 아니면 10가지 공부해보니까 여기서 한 2개 정도는 쓸만하겠네 아니면 10개 정도 해보니까 이 3, 4개의 아이디어를 좀 접목시켜서 평균치를 내가 나는 한번 종목 고를 때 써볼 거야 라는 이제 공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치 투자 공부는 좀 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공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첫 번째 영상 안 남겼던 것은 약간 100배 주식처럼 장기 투자로 이제 마음을 좀 고쳐먹었다. 그러니까 영상을 남길 게 별로 없더라. 두 번째, 사실 가치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좀 다른 이렇게 월드이나 이런 책들을 좀 주로 좀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가치 투자 공부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때 제가 그런 좀 거북이처럼 토끼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거북이처럼 묵묵하지만 100m를 통과하는 그런 주식에서는 아무래도 거북이가 더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가치관이 좀 약간 바뀐 거죠. 그게 사실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책들 보면서. 물론 이제 제 주식 아예 다 접은 게 아니고 몇 가지 종목들을 제가 담고 있죠. 그것도 사실은 크게 3, 4년짜리도 아니고 사실은 단기 트레이딩에 가깝습니다. 근데 갖고 있는 것은 공포에 사라는 말을 좀 실천한 거죠. 너무 싸졌다라고 해서 담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른바 가치 투자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목표 주가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악재로 봐서 원래 한
그 전에 주가 정도는 회복한다 라고 하면 한 10%에서 15% 정도 회복해야 되는데 상당히 더딥니다. 근데 사실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2% 정도 정말 지지부진 하다가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한 2% 정도 회복했는데, 금액을 좀 크게 내놔서 2% 회복하더라도 좀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런 거 볼 때, 그래서 수익률 자체는 되게 낮은데, 야, 이게 맞을까라는 의심이 약간 들긴 하는데, 이런 의심들, 그 다음에 탐욕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좀 망가 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또 올든 읽으면서 그 가치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닉네임 붙였어요. 해니 데이비스 소로, 이 작가한테 어떤 닉네임 읽다가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재물의 물질계의 부자는 워런 버핏인데, 소로는 마음의 부자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워런 버핏이라는 닉네임을 붙여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여기 시간은 꼭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읽어드릴 것은 책 중간에 좀 앞부분 절반 정도 읽었는데 한 뒷부분은 아니고 한 4분의 3 정도 지점에 그 소 제목 중에 좀 관심이 가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 주제가 있었어요. 더 높은 법칙들이라는 주제인데, 어떤 법칙을 이 사람이 앞에서도 계속 무소유, 경제 생활이나 별로 가지지 않아도 너무 행복하다,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아침에 저도 지금 아침 5시인데 아침에 키스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저는 아침의 인간으로서 아침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와닿았어요. 그 다음에 약간 이 책도 읽다 보면은 약간 처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분이 아무래도 호숫가에 숲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 디테일하게 자연을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작나무 잎사귀가 바스락거릴 때 뭐 이런 거, 신의 부름, 뭐 울부짖음처럼 들린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전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의 인물들에 대해서 그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해요. 말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우스, 헤라는 직접 언급이 거의 없고, 그들의 자녀 많죠. 뭐 자녀들이, 그러니까 제우스가 화가 난 듯, 헤라가 화가 난 듯, 이게 되게 친숙한 표현이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신화 속 인물들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자연을 묘사하는 부분, 디테일을 묘사하는 부분이 약간 집중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녹음을 안 하고 실제로 낭독을 해보니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이 책은 특히 자연을 묘사하는 부분은 낭독을 해도, 법정 스님이라면 아마 불경을 외듯이 낭독을 해도 참 구구절절 좋은 책이구나. 어제 읽었던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독서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독서 파트가 있어요. 이게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방식이죠. 책을 읽는 사람이 그 책을 쓰는 사람처럼 정성을 들여 한 땀 한 땀 읽어내지 않는다면, 이런 종목이 있었어요. 되게 와닿았어요. 역으로 저도 이제 블로그에 글 같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역으로 물어봤어요. 나는 과연 한 땀 한 땀 정성껏 쓰고 있는가 라는 좀 반성도 했었고, 역으로 올든에 제가 속독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속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으로 나이를 먹고 나서 거의 굳혔어요. 아무리 빨리 보려고 해도 나의 이해도가 별로 떨어지면 사실은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천천히 읽어보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하나 문장 한 페이지에서도 좀 멈춰서 가지고 독서 노트를 하는데 필기도 하고 옮겨 적으면서 나의 생각을 특히 덧붙이는 부분들이 블로그 쓸 때도 좋아요. 그러면은 블로그가 풍성해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월드에 있는 좋은 구절을 인용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구절에서 내가 무엇을 느껴지는가를 쓰는 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독서 부분에서 그렇게 읽어라라고 이제 그 소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이유도 있어요.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 건축 양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문명의 발달, 철도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독서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 고전이라든지 아마 오디세이 이런 책들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 수천 년 전의 그 고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월드 여기 제목 써 있지 않습니까? 소로 탄생 200주년 기념 특별판 김석희 완역해서 이분이 태어난 지도 200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소로가 언제 태어났냐면 1817년에 태어났어요. 실제로 3년 정도 됐나요? 그 정도로 지났는데 저는 읽으면서 사실 제가 독서 노트 속독을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웬만하면 독서 노트를 안 하고 두 번을 봐야지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속독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책을 속독으로 하려고 했다는 게 내가 좀 약간 창피했어요. 물론 속독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속독은 필요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올든 이전에 읽었던 책들이 트렌드에 관한 책들이었어.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대세가 된다, AI가 대세가 된다, 로봇의 세상에 온다, 뭐 이런 책들은 사실은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고, 근데 뉴스에 있는 책들을 좀 더 전문가들이 정제된 형태로 좀 더 깊숙이 딥하게 들어가는 책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딥하게 들어가는 것 뿐이지 내가 더 몰랐던 정보를 좀 더 알게 되는 것 뿐이지 엄청 깊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책들은 오히려 3-4권 정도를 되게 빠르게 속독하고 2번, 3번 정보성이기 때문에 보는 게 더 효과적인 독서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월든과 같은 책들은 그렇지 않더라. 근데 고전은 월든도 200년이 지나서 우리 입장에서 고전이라는 거죠. 그 월든이 1800년도에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 그때도 로맨스 소설이 나왔었는데 여기 독서 파트에서 엄청나게 디스를 하십니다. 이런 책들, 소비적인 책들, 특히 어떤 신문 잡지, 가십거리 이런 거 읽어서 뭐하냐. 살인사건, 강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에 빠질 뻔했는데 겨우 살아났다. 이런 거 읽어서 뭐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읽기만 맞는 거 같긴 해요. 우리가 네이버 굳이 신문을 안 보시더라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안 보고 네이버 일면에서 보더라도 정말 쓸데없는 가십거리가 많아요. 사실 태풍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풍에 대해서 너무나 뭐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죠. 제주도에서 어떤 사건이 났다. 그러면 좀 가슴 아파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 책에서는 극단적으로 그거 봐서 뭐하냐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런 기사는 그러니까 내가 또 약간 가공해서 똑같이 쓸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들어와서 보호무역주의를 하지 않았을까? 자국에 관련된 시간이 100년이 흐르더라도 이 책에서 그 독서 파트에서 약간 나와요. 100년 전에 영국의 프랑스 대혁명은 또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의 뭐 어떻게 보면은 광화문 촛불 집회가 이른바 프랑스 대혁명과 비슷했다라고 감히 언급할 수도 있겠죠.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소로는 트럼프 또 보호무역은 또 다시 나올 것이고 또 한 시대가 지나고 한 10년, 20년 또 지나면 또 자유무역을 되게 주장하는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의 예측이 가능하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history repeats itself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몰든을 읽다 보면 참 소로는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제가 아까 말하는데 독서 노트가 어떻게 쓰냐면 200년 전의 사람인데 이렇게 위대한 지성을 엿볼 수 있다는 거 아니? 책을 통해서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게 저자와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내가 200년이 지났는데도 이분이 돌아가셨는데도 헨리 데이비스 소로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 축복받은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블로그에 잠깐 글을 쓴다 그러는데 나의 글 또한 실제로 200년이 지난
제가 2020년이기 때문에 2220년에 누군가가 내가 남긴 글을 보고 나와 똑같은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말하다가 또 계속 제가 이제 대본이 없다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계속 도는데, 물론 이제 독서 파트에서 너무 예전에 그 그리스나 로마의 고전들을 너무 이렇게 투 thumbs up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도 약간 불편하게 느꼈던 게, 옛날에 썼던 책이라고 무조건 최고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당시 사실은 소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1800년대 본인도 이거 썼을 때 일시적인 책이잖아요. 소비적인 책이 될 수도 있었죠. 근데 고전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후대 사람들이 이 책 좋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그러니까 데이빗 소로가 되게 폄하했던 그 로맨스 소설이 시간이 지나서 알 수 없지만, 아마 소로가 그 당시에 폄하했던 로맨스 소설이 지금 세계 문학 전집으로 미는사의 그 100권 안에 서울대 추천 인문고전 100사 이런 데 안에 아마 들어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옛날 책만 좋다라고 이제 칭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읽어봄직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그 배고프지 않은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고프지 않은 생활을 많이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략이라는 것도 사실 좀 너무 요원한 얘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 검소해야 한다, 겸손해야 된다, 마음의 검소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읽어봐도 괜찮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많이 들었던 책입니다. 오늘 제가 더 높은 법칙들이라는 그 부분을 읽어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월든 도입부로 제가 제목을 좀 바꾸고 바로 로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오디오북으로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든 인트로로 월든 소개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 주식 방송을 기다려 주신 여러분은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월든 읽고 나서 가치 투자 책에 대해서 오디오북이든 아니면 좀 분석한 책이든 아니면 분석한 영상이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